더 기버스와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점을 멤버들이 문제를 삼았다는 뜻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외주 용역사에 집착을 하는지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에 항고를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대체 멤버들은 왜 항고를 결정했는지, 그리고 재판부는 대체 왜 이번 사안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는지 재판 결정문을 입수해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항고에 대해서 어트랙트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좀 어떨까요? 거의 절망 수준입니다. 일단 재판부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최소한 멤버들 측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항고 결정으로 이런 기대감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항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항고를 했어요. 이유가 혹시 뭘까요? 멤버들의 마음이야 어찌 알겠습니까? 사실 항고를 한 것 자체도 멤버들의 자유입니다. 다만 항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본 이유에 대해서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자, 항고를 한다고 해서 그냥 서류만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멤버들이 지금 누구 쓰고 있습니까? 법무법인 발언을 쓰고 있습니다. 항고에도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본안 소송까지 진행이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 3년 동안 장기전을 이어오면서 엄청난 소송 비용이 든다. 이 엄청난 소송 비용과 멤버들의 이미지 훼손까지 감수해 가면서 굳이 항고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실익이 별로 없다. 그렇잖아요. 가처분 소송 비용, 항고 비용, 그리고 본안 소송 비용까지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드는데 대체 이 비용 누가 대주는 걸까?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명확하게 나왔던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가수 손승연 씨가 더 기버스를 넘어갈 때 24 스트릿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박 대표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박 대표는 당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계약금으로 소송 비용을 대체했다. 어트랙트가 이번 가처분 신청 소송을 이겼잖아요. 그럼 변호사비도 멤버들 측에서 다 내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수십억이 들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기면 다 수십억 보전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소송가액이 산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어요. 그 내용은 사실 다 금액별로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면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소송가액이 1억일 때 어트랙트 측에서 보전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는 얼마일까? 7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송가액이 10억 원에 달할 때 어트랙트에서 보전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는 얼마냐? 3,840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3,840만 원 큰 돈이죠. 정작 쓴 돈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어트랙트에서 쓴 변호사가 누굽니까? 법무법인 서정과 광장입니다. 사실 이 한 곳만 선임을 해도 억대의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명분상의 의미 말고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걸까요? 네, 법원의 결정문을 정말 어렵게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워낙 민감하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서 결정적인 내용들만 정리를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날짜 부분에 대한 착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이 어트랙트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낸 시기는 올해 6월 16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시점은 6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9일이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일이 아닌 단 3일 만에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내용 증명을 보낸 이후 14일 동안은 협의나 중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협의나 중재 없이 소속사에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라고 여겨지는 지점입니다. 자, 법원의 결정문을 보기에 앞서서 멤버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투명하지 않은 정산. 두 번째,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활동 강요. 세 번째, 제대로 된 지원 미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전홍준 대표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멤버들이 문제를 제기한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산 문제. 피프티의 음원이나 음반 판매가 연예활동으로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이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멤버들이 정산받을 만큼 번 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피프티 측은 전홍준 대표가 부담해야 할 비용 전부를 멤버들에게 전가했다. 그래서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부속 합의를 무효로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소명이 없다. 그렇다면 전속계약 합의서에는 과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적혀 있을까? 음반 및 컨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각종 유통수수료, 저작권료, 실현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이후 갑과 을이 분배하여 가지는데 그 분배 방식이나 구체적인 분배 비율은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한 서면 합의를 통해서 정한다. 수익 분배 방식이나 구체적인 분배 비율도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수익 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을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을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차량 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 및 유지를 위해서 소요되는 실비와 광고 수수료 비용 및 기타 갑이 을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자, 이와 같이 적혀 있었는데요. 멤버들과 소속사 간에 작성한 부속합의 계약서에는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멤버들이 정산 비용이 누락이 됐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좀 어떨까요? 법원의 판단은 이와 같습니다. 일부 수입에 관해 정산 내역이 멤버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전홍준 대표는 이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멤버들이 6월 16일자로 보낸 내용 증명을 수령한 이후에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비스된 음원 수익 내역이 기재가 된 정산서를 멤버들에게 발송하여 누락을 시정했다. 수입 내역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던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사정만으로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만한 정산 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정산 자료가 누락됐다는 거 아니냐? 정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맞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트랙트 측의 입장은 이와 같습니다. 어트랙트의 고위 관계자가 누락사항을 확인하고 더 기버스 측에 이 누락사항을 시정해서 멤버들에게 발송하라 라고 수차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3월부터 계속 반복해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수정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은 6월 16일 날 안성일 대표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이때 당시 안성일 대표는 대표님 죄송합니다. 확인해보니 시기에 맞지 않게 지연이 돼서 전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도 2분기 정산서부터 아티스트에게 공유가 지연되었고 아티스트 날인이 늦어지니까 부모님께 전달이 늦어진 듯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는 확인이 늦어져 아직 회신을 주시지 못한 채 땡 팀장에게로 업무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땡 팀장 또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부모님들께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측 실수이므로 저희가 직접 부모님들께 저희 실수임을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멤버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이와 같았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의 건강 관련 문제가 확인된 이후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단 내용이나 경과를 확인하였으나 활동 일정 등을 조율하여 진료나 수술 일정 등을 잡도록 했던 점, 멤버 중 한 명이 2023년 1월경 진단을 받은 이후 2023년 3월경 진료 상태가 다소 개선돼서 수술을 미룬 것뿐일 뿐 전홍준 대표의 활동 강요로 인해서 수술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 멤버에 대해서 1월경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멤버가 3월경부터 진료 상태가 다소 개선돼 있다 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수술 이후 광고 촬영 일정, 미국 활동 일정과 관련된 내용 역시 향후 활동을 위한 조율로 보일 뿐 활동 강요로까지 보기 어려운 점. 이후 2022년 9월부터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게 했고 2022년 3월의 경우에는 상태가 호전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전홍준 대표가 멤버들의 건강관리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멤버가 최초로 이 병이 발병했다라는 진단을 받은 시기는 2022년 8월로 보입니다. 이후에 전홍준 대표는 줄곧 이 멤버가 병원 진료를 받게 했고, 실제로 수술에 대한 권고가 나온 이후에도 수술을 못 받게 한 것이 아니고 멤버의 상태가 호전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전홍준 대표의 강요로 인해서 이 멤버가 수술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멤버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홍준 대표가 향후 미국 활동 일정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나 광고 계획 일정 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조율한 부분들까지 모두 활동 강요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원이 미비했다라는 멤버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 나왔을까요?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더 기버스가 더 이상 멤버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13조 1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대체 13조 1항이 뭐냐? 연예기획사는 자신의 매니지먼트 역량을 보증해야 한다.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에 대해서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 및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출 것을 계약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확인하고 보증받도록 함.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 어트랙트 측에서 더 기버스와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점을 멤버들이 문제를 삼았다는 뜻입니다. 멤버들이 더 기버스 측에 얼마만큼의 신뢰를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일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외주 용역사에 집착을 하는지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전홍준 대표의 배임 문제에 대해서도 멤버들이 짚고 넘어갔어요.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좀 어떨까요? 법원의 판단은 이와 같았습니다. 멤버들이 문제시하는 음반,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 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제작을 위해서 사용된 내용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와 그와 관련된 전홍준 대표의 배임 여부 및 이로 인해 실제로 멤버들에게 정산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사정의 유무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현 단계에서 전홍준 대표에 대한 신뢰관계를 파탄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 제가 앞서서 이 재판이 절차상으로 피프티 멤버들 측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재판부 역시 이 지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전속계약 15조에 따라 14일의 유예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을 신청했다. 설령 전홍준 대표가 이 사건 전속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멤버들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홍준 대표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전홍준 대표가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반복 또는 장기적으로 지속됐다는 사정이 현 단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홍준 대표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로 이르렀다고는 단정짓기도 어렵다. 결론,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멤버들이 최초로 제기를 했던 투명하지 않은 정산,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활동 강요, 지원 미비, 이 부분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 특히나 전홍준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안 소송에서 파악이 된다라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멤버들이 기각을 받을 사유는 너무나도 많았는데요. 일단 절차적으로도 관련된 사안을 뒷받침한 근거도 없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사실 전홍준 대표는 시종일관 밝혔습니다. 멤버들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 언제든지 돌아와라.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재판부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져서 멤버들이 제기한 문제만으로는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홍준 대표의 진심이 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멤버들이 한국까지 한 이상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대화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두고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